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4일 앞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당원들 한 70%가 반영되는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TV조선에서 세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공방전이 그동안에 쭉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TV조선의 토론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36살의 원외 인사인 이준석 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전혀 꺾이지가 않아서 중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저지해야 될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인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결과를 봐도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이준석 후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1.3%로 기록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1명은 이준석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2위는 누구냐? 나경원 후보입니다. 20.6%. 그러니까 1등 이준석과 2등 나경원 후보 사이에는 20.7%포인트입니다. 차이가. 그리고 2배에 2배. 그리고 이어서 3등이 주호영. 여기는 9.7%. 홍문표는 3.3%, 조경태는 3.2% 뒤를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도 약간 오차도 있지만 계속적인 트렌드가 이준석 후보가 1등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중진들은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가 70% 반영이 되고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훨씬 중요한데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조사는 당원들의 의사를 보는 하나의 측정치로서 뭘 하냐면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여기는 더 높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9.9%, 절반입니다. 절반. 여기 나경원 후보는 28.3%. 아까보다 격차는 2배에서부터 2배까지는 아니고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도 한 21.6%니까 이 프로포인트 차이로는 더 벌어진 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연령조사에 더 앞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온 거는 이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 여기가 아주 국민의힘의 최대 아성 아닙니까? 결국 경북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47.8%로 가장 높은 걸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이 TK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까지 한 겁니다만 그건 절반에 가깝다는 것, 이건 특히 주목됩니다. 왜냐? 이준석 후보가 지난 3일날 이 여론조사를 하기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대구에서 열린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소신 있게 밝히면서 정면 승부로 임한 뒤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는 다른 당권주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통합이란 두 글자를 계속 외친다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영입한, 저를 영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 손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박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걸 비판하고 그리고 탄핵한 것은 나는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탄핵 찬성파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정당을 유승민 의원과 함께 창당한 사람입니다. 창당하는데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니까 그 판단을 존중한다. 근데 만약에 그 엄격해진 법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법리대로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와 그를 뒤따르는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편파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은 정당했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으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 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탄핵은 정당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파들에 대해서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탄핵에 대한 이 복잡한 생각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참 복잡 미묘한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저희 이런 생각을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말입니다. 또 제가 당대표가 돼서 직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당대표가 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이걸 할 생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건데 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의 빌밀, 탄핵을 주시오 해주시오 이렇게 빌미를 둘 생각 없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을 것이다. 당 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 성실하고 겸손하게 그 직을 수행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준석을 영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 말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이 이준석 후보의 말이 고마운데 탄핵했고 뭐 어떡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걷기가 거북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배웠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소신이지만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런 발언을 듣고도 또는 발언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지지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열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높다. 즉 현재의 여의도 정치권, 그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등 전부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된다는 열망이 컸거나 아니면 이준석을 지금은 대표로 내세워야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있다는 야당에서 흔히 하는 전략적 사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저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누구도 지지할 생각도 없고 누구도 싫어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관찰하는 언론인입니다. 나경원 후보든 주호영 후보든 이런 중진 후보들이나 당 안팎에서 있는 그 반이준석 세력이 아무리 인신공격성을 포함한 비판까지 해가 뭐 찍어 누르려고 해도 별 효과가 여론 사이에서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원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당원은 여론조사한 게 없으니까. 이를테면요, 이준석 배후에는 누가 있다든가 뭐 누구가 되면 누가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후보를 뽑는데 어떻다라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일 뿐이지 그 사람들 주장이 그렇게 뭐 일부야 이제 호소력을 갖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그 호소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준석 현상은 수용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그런데 이준석은 안 된다. 이준석은 안 되는데 이준석 현상은 받아들이겠다. 이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준석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준석은 안 되느냐는 주장에. 왜 이런 주장이 별로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근본 배경은 MZ세대에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 MZ세대를 대변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Z세대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유권자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편합니다. 그럼 이들이 얼마나 될까? 21대 작년 총선 기준으로 볼 때요, 18세하고 19세가 115만 명, 20대가 680만 명, 30대가 690만 명, 99만 명.
그래서 이들을 합치면 1494명으로 전체 유권자 중에 무려 34%나 됩니다. 저같이 나이든 세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4명은 18살부터 39까지입니다. 60대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느냐? 1201만 명. 60대부터 내일 모레 어떻게 되실 분들까지 전부를 합쳐서 그분들이 27.4%. 10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유권자가 60대 이상 전체 60세, 61세, 62세, 99세 전부 합친 사람들보다 293만 명이나 많은 게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분포표입니다. 70대 이상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60대 이상이 1201만 명이면 70대 이상은 급격하게 줄을 겁니다. 그냥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 MZ 세대이긴 한데, 이준석도 36살밖에 안 되니까는 85년생이니까 MZ 세대인데, 이 사람 자신이 MZ 세대인데 이 사람이 정치권 밖에 있는 MZ 세대가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 10년을 살아온, 경력을 10년 쌓은 MZ 세대. 독특한 사람입니다. MZ 세대로서는 굉장히 일찍 정치권에 들어와서 10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씨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곧장 대권에 도전하려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 조사를 해봤더니 4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다 뒤로 밀어내고 했다는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MZ 세대로서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안철수나 변기문하고 다르죠. 또 하나는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대권이라든가 이런 공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하느냐? 이런 사람이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건 이제 MZ 세대가 더 이상 정치 객체가 아니라, 정치 소비 대상이 아니라 정치권, 정당 내에서 정치의 주류 세력으로 진입하려는 겁니다. 내가 당신네들 나를 보고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건. 그것도 당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이 공백 상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려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공백이 비어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권력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약한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큰 MZ 세대가 우리가 정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세대,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호영이나 나경원 후보는 사실은 이렇게 예침을 들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반대 세력, 구세력, 거기 중심 인물도 아니고 상징 인물도 아닙니다. 그냥 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 앞장서서 이준석 후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당에서 이 권력 교체를 하는 이 세대 교체 욕구가 이렇게 큰데, 이걸 계파 갈등으로 하면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처럼 구시대적 발상으로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후보를 나서도 당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대 교체와 맞선 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세대 교체가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계파 갈등 등등으로 막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세대 교체 욕구는 받아들이는데 이준석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대비를 해보면요, 중도 세력이나 합리적인 보수나 또는 실용적 보수를 지향하는 MZ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 꼴통 보수, 강경 보수, 친이 친박으로 대변되는 이 구세력, 구태의 대변자로 나경원과 주호영이가 후보로 나서다 보니까 있어서 이상한 대립각이 있는데 잘 핀트가 안 맞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준석 현상의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 개인의 문제점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얘기를 하고 이 현상이 나온 건 당신네들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계속 이준석은 누구 앞잡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게 빌드가 어긋나서 그 효과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 이래서 여론은 대구에서 그런 제가 보기에도 참 듣기가 거북한 얘기, 저희 세대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요지부동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대권 주자 중에서도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지. 그것만 목표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을 제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공방전이 이제 와서 점점 이제 시간을 급해지니까 그런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쪽은 어제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책임 당원들에게 오늘 오전에, 그건 어제 오전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일제히 문자가 왔다. 당원 명부 유출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을 관리해 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 명부는 선거운동간의 후보 캠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단 하나의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당원 명부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위험하다, 이준석은 왜 등등의 동영상 링크가 첨부된 문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건 물론 비판하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상대 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이다. 여기에 관련 있는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이 후보 측은 그래가지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황우여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여기다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여기를 살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건 정말 모릅니다. 실제로 막 극단적으로 하면 민주당 쪽에서 했는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인신공이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준석 현상이 요구하는, 우리가 정치하겠다는 MZ세대 100명 중에 34명인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준석 개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는 전당대회 후에도 커다란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알 바도 아닙니다만 이 MZ 세력의 세대 교체 요구하고 우리가 정치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전당대회 끝나고는 아마 세력화가 될 겁니다. 누가 대표가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리니까 이 MZ 세대 목소리는 세력화가 되고 결집될 것이다. 그리고 친문 권력이 약해지면 민주당 쪽에서 나타난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87년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노태우의 그 6.29 선언으로 만들어진 직선제 개헌안을 중심으로 한 87년 체제에서 이 MZ 세대의 목소리는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87년 체제가 국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찰했지만 그 87년 체제를 운용해온 사람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교대로 정권을 잡으면서 기득권화가 된 겁니다. 산업화 세력도 기득화됐고 친문으로서 민주화 세력도 기득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87년 체제는 직선제 개헌을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제라든가 다른 체제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맡기지 않으면 그게 그거다. 운용하는 세력이 맡겨야 된다. 세력이. 자동차를 바꿨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바꿔야 자동차가 운전이 잘 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체제를 아무리 개헌을 하고 말고 소용없다는 것, 이것이 MZ세대의 요구고 그들은 공정과 경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주장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징하는 MZ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공격하고 이준석 현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 등등이 자꾸 모순되고 뒤틀리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 여론은 이준석 개인보다는 이준석 뒤에 있는 MZ세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기 있어서 여론이 이렇게 높지 않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가 대표로, 그건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당선될 가능성이 많으냐,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 당원 의사가 70%인데 이건 조사를 해본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국민님을 지지하는 유권자 의식만 내는데 유권자들하고 당원들하고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가 반대는 여기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모바일 투표라든가 텔레비 토론 등등을 통해서 점점 어떤 흐름을 향해서 이제 불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켜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